네, 경희 트레타니원의 강재수 원장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요. 조용하고 녹화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암종과 염증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염증은 세포의 손상인데 그쪽 부위로 열쏠림 현상이 심해져서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암종은 그 염증 부위의 피부 온도가 더 올라갔다. 그래서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져서 조직이 돌출, 융기, 팽창이 되어서 암종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강조를 했습니다. 암세포가 있는 게 아니라 염증세포, 병든 세포입니다. 이 병든 세포는 치료를 해야 될 대상이지, 암세포로 규정하는 순간 암세포를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왜? 나를 죽게 만드니까, 암세포는. 그래서 관점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암세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될 세포, 치료를 받아야 될 세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염증과 암종의 구체적인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염증과 암종의 차이인데요. 암종은 자기 스스로 성장 복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암종은 자기 스스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응력이 강해짐으로 해서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힘에 의해서 커진다라는 이야기죠. 자꾸 복제를 해서 성장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외부에서 힘을 가해 보세요. 그렇다면 조직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해지고 돌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이해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응력이 보이냐고요. 보이지 않으니까 현대의학에서는 부정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인체는 소우주입니다. 소우주. 우주의 삼라만상의 현상들이 내 몸에서 그대로 재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인체 물리학을 저는 적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물리학적 관점에 있어서 우리는 열 에너지의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왜 열 에너지의 쏠림 현상이 생기느냐? 바로 심부 온도가 낮아져서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든다.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는 ATP의 합성과 장애가 생김으로 해서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고, 그때 심부 온도는 내려가게 된다. 자,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빨리 체온을 유지하려고 모공을 닫게 된다. 모공이 닫히는 순간 열 에너지는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이 될 수가 없고, 바로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는데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된다. 바로 열이 쏠리는 그 부위의 세포는 손상을 받게 되고, 그때 염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염증은 그냥 단순한 염증으로 진행이 되면 치료는 쉽겠죠. 왜? 온도가 적게 올라갔으니까. 아토피성 피부염, 섭진 일 경우는 치료가 쉽겠죠. 하지만 열 쏠림이 너무나 심해져 버린다라면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밀어내는 힘, 응력은 강해져 버리는 거죠. 바로 그때 조직은 융기가 되고 돌출이 되고 비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표면 장력과 응력이 양쪽에서 잡아당길 때 조직은 단단해져 버리죠. 경화, 각화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종기 종양이 단단해지는 이유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 암세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암세포 스스로 복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염증세포가 온도가 더 올라가 버려서 응력이 강해져서 조직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암세포로 규정하는 순간 암세포는 죽여야 될 대상이 되는 거고요. 염증세포는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치료를 우리가 해서 정상적인 세포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암세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암세포로 되기 전에
염증이 심해지기 전에 우리는 빨리 치료를 하자라는 이야기죠. 바로 혈의 밸런스를 유지해 줌으로써 진본들을 최적화해 줌으로써 우리는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염증과 암종의 차이. 두 번째, 암종은 성장 속도가 정상 세포에 비해서 빠르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자꾸 암세포로 규정을 하느냐고요. 그렇지 않고요. 염증 부위로 열 쏠림 현상이 너무나 강해져서 조직이 빨리 비대가 되고 정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커져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결절성 양진도요, 알고 보면은 조직이 볼록이 튀어나옵니다. 결절이 있고 딱딱해지고요. 융기가 다 됩니다. 하지만 피부암 같은 경우는 더 쏠리잖아요. 더 염증이 심해지잖아요. 왜? 피부에서의 암세포화된 게 아니고 그냥 염증이 더 열이 쏠려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피부의 염이 암인지 양성인지 악성인지 또 뭐 생검을 하거나 다른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가 중요합니다. 검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염증을 더 심화시킨다라면 단순한 염증세포가 암세포로 돌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염증 부위의 온도가 더 올라가 버리니까. 억력은 더 세지니까. 절대로 암세포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암세포라고 생각하시면 전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전이가 되기 전에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수술을 하는 순간 모든 세포들이 다 죽어버리는데요. 그러면 세포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정상적인 세포도 막 잘려나가고 수술을 통해서 그러면 내 몸속에 있는 세포의 개수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럼 신분은 어떻게 돼요? 더 줄어들어 버리죠. 수술은 잘했는데 뭐 사람이 죽었다라는 경우는 너무 많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왜? 신분도가 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는지, 왜 머릿속에 그렇게 완전히 박혀 있는지, 완전히 찐이 박혀 있다고요. 박혀 있는 그 찐을 없애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한번 기억이 되면요, 잊혀지지를 못해요. 계속 거기에서, 마음이 맴돌고, 그렇지, 그렇게 치료 안 하면은, 내가 잘못 치료하고 있는 것인 양 생각하게 되고요.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도 왜 빨리 큰 병원 가보라고 그래요. 큰 병원 가면은 다 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은데, 에? 큰 병원에 가보세요. 장례식장이 그냥 바글바글 해요. 그 왜 그래요? 왜? 큰 병원 가면 다 나아야 될 텐데. 장례식장만 바글거린다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암종은 혈관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염증은 혈관을 형성하지 않는데 암종은 혈관을 형성해서 암세포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자, 조직이 커지게 되면 자꾸 조직을 밀어내는 그 현상 속에서 혈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조직은 세포잖아요. 그럼 세포가 살기 위해서는 혈관이 일단 형성이 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혈관도요, 이 관이잖아요, 관.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관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암세포라서 혈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에서도 혈관이 다 있어요. 근데 그 혈관이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밀어내는 힘이 세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있던 혈관도 계속 커지게 되는 거고 더 혈관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안 그래요? 그냥 혈관 없는 세포가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포가 자꾸 성장되고 커지는 그 과정 속에서는 혈관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암세포 자체가 혈관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세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혈관이 힘에 의해서 이렇게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암세포와 일반적인 정상세포를 구분하려고 하는데 전혀 구분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표면 장력과 응력의 관점에 있어서
염증세포를 생각해 보신다면 너무나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스테판 바젯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 학회에서 씨앗과 토양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이 암세포를 주장하게 된 거예요. 어떤 암세포가 토양에 정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게 자꾸 성장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인 염증세포는 성장하지 않는데 암세포만큼은 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씨앗 이론을 주창하게 된 건데, 그 이후부터 모든 의학 논문들이 그쪽 방향으로 자꾸 연구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소일 앤 시드 이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냥 염증세포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암세포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보죠. 네 번째. 암종은 조직 침투 및 전이를 한다. 자, 그러면은 간암이 폐암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간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폐로 전이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되는 현상은 간에서도 생길 수도 있고 폐에서도 생길 수도 있고 췌장에서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인체 부위에서도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간 내부의 간 조직의 간 기관에서의 심부 온도도 있고 피부 온도도 있고요. 폐 기관 자체에서도 심부 온도와 피부 온도가 따로 있는 겁니다. 간의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간 피부의 표면의 온도는 올라가는 거고요. 그때 응력이 강해지면서 간암이 되는 거고요. 폐에서도 폐렴이 폐렴의 온도가 폐세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폐암이 된다라는 겁니다. 응력이 강해져서. 간암세포가 폐로 가서 폐암이 된 게 아니다. 전이성 폐암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간암세포가 폐로 갔잖아요. 그러면 간암세포가 폐로 가게 되면 폐에서는 간암세포가 성장을 해야죠. 근데 간암세포는요, 털려요. 간세포의 구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폐에서 간세포가 간이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만약에 간염이 간암이 됐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간암세포는 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간암세포는 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씨앗이 되어서 림프관과 혈관을 타고 폐에 정착이 됐다라고 하면 폐의 그 간암세포는 간 조직이 만들어줘야죠. 왜 폐암의 조직이 만들어집니까? 씨앗이라며요, 씨앗. 간의 씨앗이 폐로 갔다면은 간이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폐에 정상적인 세포가 됐냐고요. 병든 세포가 됐냐고요. 그거는 씨앗이 간 게 아니라 그냥 폐 자체에 염증이 되고 염증의 온도가 더 올라가서 폐암이 된 거죠. 그렇게 보셔야 더 과학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암종은 조직 침투를 한다? 계속 커지니까 염증세포가 커져버리니까 침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밀어내는데 그럼 주변 조직에서 자꾸 밀어내니까 주변 조직이 더 커지고 염증이 되고 유방암이 자꾸 커지면은 그 겨드랑이 쪽에 림프 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림프 쪽에서도 염증이 되고 또 림프암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자꾸 온도가 올라가면은 응력이 커지니까 암종이 된다라는 거죠. 종기 종양이. 그럼 전이를 한다. 전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제 이론에는. 암세포가 림프관이나 혈관을 통하는 순간요. 암세포는 다 죽어야 돼요. 왜? 산소 공급을 못 받는데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다 죽죠. 세포는. 5분이나 10분만 있어봐요. 다 죽죠. 근데 어떻게 혈관 속에
그 암세포가 산소 공급을 자체적으로 받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조직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산소 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셨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서양의학의 이 암세포 이론이요, 너무나 허무맹랑해요. 제 입장에서 보면. 세포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종을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병든 세포로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염증 세포라고요. 자, 그렇게 볼 때만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고요. 염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되면 반드시 치료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꾸 치료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꾸 더 만성화되고 악화가 된 상태에서 내원을 하게 되면 그만큼 치료가 어려워지고 길어지고 사망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고요. 초기에 바로 염증 단계에서 빨리 치료를 해버린다라면 그 치료가 쉽죠. 왜 어려워요? 아토피성 피부염, 섭진 다 치료가 되잖아요. 치료 방향이 달라져 버리면 치료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계속 치료를 하게 되면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여야 되는 약을 쓰게 되는 거고요. 저같이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신부원들을 최적화시켜서 세포를 정상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것도 그렇게 치료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하겠어요? 내 몸에. 세포가 정상화되는 게 더 중요하지 자꾸 세포를 죽이면 됩니까? 세포가 죽기 전에 내가 죽게 생겼어요. 면역력은 더 떨어지고요. 신분도 떨어지면 내가 죽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절대로 암세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 에너지의 쏠림 현상만 있을 뿐이었고 응력이 강해졌을 뿐이었고 그때 종기 종양이 커졌을 뿐이고 성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임상에 있어서도 진본도 최적화를 통해서 치료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치료해보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그냥 이론이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피부 환자 중에요, 전신에 염증이 생기고요, 전신에 종기 종양이 생기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술하지 않고도요, 그 종기 종양이 사라지는 걸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게 전이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되는 곳은요, 전신이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신에. 그래서 열 에너지 중첩 교차 현상만 치료된다라면, 사라진다라면 염증은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저의 항시 신본도 최적화 이론의 3대 치료 원칙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낮아져 있는 신부온도는 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방출시킬 때 우리의 염증 세포들은 다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 쏠림 현상이 없어짐으로 해서 치료될 수 있고요. 암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열 쏠림 현상이 없어지는 순간 표면 장력은 강해지고요, 응력은 약해집니다. 그때 돌출, 비대, 팽창되었던 그 조직들은 이렇게 위축이 될 수 있고요, 표면 장력이 강해지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니까 돌출되지 않습니다. 바로 심부 온도를 최적화하는 게 바로 항암작용이다라는 이야기죠. 항암작용.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항암작용이 아니라 심부 온도를 올려서 최적화해주는 것이 바로 항암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항암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좀 제가 너무나 강조했나요? 좀 톤이 좀 높아졌죠? 좀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왜냐 하니까 저번 주에도 오셨어요. 암 환자분이. 치료하다 안 돼서 오신다고요. 방사선 치료 60회 했답니다. 60회. 그냥 사람이 그냥 휠체어 타고 오신다고요.
정말 저는 안타깝죠. 면역력이 다 떨어지고 나서 하도 안 되니까 신부원도 최저가 치료 한번 해보겠다고 오시잖아요. 참 저는 안타깝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도 염증과 암종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아무쪼록 또 건강하셔야 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